지난번에 우리가 부활절 또는 행사를 가면은 이제 그 청년들 또는 찬양팀이 나와서 또 중창단이 나와서 찬양을 멋지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워십팀이 아주 멋지게 멋들어지게 한번 찬양해서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엘리오라 워십팀이 이제 정말 잘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수많은 영혼들에게 찬양과 율동으로 감동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찬양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우리 큰나무교회 찬양팀으로 자랑스러운 찬양팀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수준 좀 있고 좀 퀄리티도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좀 인원도 좀 많아야 돼. 인원도 좀 많아가지고 인원이 많으면 좀 압도적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지원하셔서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잘 키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본 중에서 그 청소년들과 어린이 찬양들은 제가 견문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장은 신선한 거죠. 물론 각 교회마다 찬양팀이 있겠지만은 다 있을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이 저는 어린이 성가대 얼마나 멋있을까. 아이들이 이렇게 쫙 애들이 조용하고 평안하면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어린이 성가대가 참 좋을 것 같고 또 워십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배워서 정말 퀄리티 있고 정말 영적인 어떤 파워를 주는 고도로 훈련된 워십팀이 되어져서 앞으로 여러분 어느 집회 또 부활절 행사도 여러분 잘 배워서 여러분을 선을 보이고 또 제 친구 목사가 이제 교도소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는데 전국 교회도소를 다 다니면서 재소자들에게 모임을 가는데요. 우리 동창이 그래요. 동창이. 이제 그런 집회할 때 또 이렇게 공연팀도 나가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연습을 좀 하고 훌륭하게 키워져서 앞으로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자랑스러운 팀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냐면은 힘 있는 사람으로 키우자 또는 뭐 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입니다. 자, 힘 있는 사람이 되자. 다시 말하면 즉 실력 있는 사람이 되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우리 서로 성도를 인사합시다. 힘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정말 우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없으면 소용이 없어.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이 오가요. 늘 하는 말이 그래요. 늘 들리는 말이. 아무리 뭐 교회에서 이렇게 뭐 단체에서 뭐 회장을 하고 뭐 뻐겨도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거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힘이 없다는 거야.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요 힘이 없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감투를 쓰고 뭐 박사기 받고 무슨 뭐 회장을 해도요 자기 교회가 약하면요 매갈이 없는 거예요. 그때뿐인 거야. 결국은 우리는요 힘이 있어야 돼요. 목사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요 사업은 잘 돼야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우리 운동선수는 높은 데 올라가서 1등 해야 되는 거고 실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 우리 학생들인데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서 실력이 없어가지고 밥 먹을 심, 돈 벌 심도 없어가지고 남한테 빌리는 신세 되면 안 돼. 오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남에게 손을 벌리거나 돈을 꿔달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힘을 키워야지 왜 남에게 손 벌리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 독립심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탄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내용 간단합니다. 우리 불의한 청지기는 좀 나쁜 짓을 했어. 주인 것을 갖다가 이렇게 뭔가 좀 훔쳤어. 주인이 알고 이제 쫓아내려고 한 거야. 근데 그걸 솔직히 들어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쫓겨나면은 회사에 쫓겨나면 먹고 살 길이 없다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탄식을 하냐면은 이제 3절에 보면은 이걸 보세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두 가지가 없어. 힘이 없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얼마나 힘이 없으면 땅을 못 팔까? 여러분 땅 팔 수 있어요? 여기서 땅은 말이죠, 농사할 힘이야. 농사. 물론 땅 사파 들고 땅을 팔 수 있지. 그 정도가 아니고 100평 500평 뭐 몇 마지기를 땅을 파는 농사. 이 사람은 얼마나 힘이 없으면 땅을 팔 수도 없대. 아마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 늙었나? 아니면 젊은 사람인데 약골인가? 몸이 약한가 보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니까 그럼 뭐 먹고 살아 그러면? 두 번째, 빌어먹자니 부끄럽대. 빌어먹을 힘도 없대. 왜? 부끄러워서 쪽팔려가지고. 한 푼 주세요도 못한대. 여러분 없으면 할 수 있죠, 그렇죠? 돈이 너무 없어.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 만약에 길거리 가서 좀 구걸이라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여러분 여행 갔다가 돈이 없어. 쪽팔려서 그냥 굶어 죽을까? 아니요, 이럴 수 있죠. 지나가다가 여러분 여행가 돈 떨어져서 그 급한 사정 때문에 지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길거리 가가지고 혹시 사장님, 혹시 선생님, 혹시 저기 형님, 저 전화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요즘 전화 잘 안 빌려주지만 혹시 저 1달러만 줄 수 있어요? 아니면 10달러만 줄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갚을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랬어요. 쪽팔려서 난 못하겠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는 말은 깡이 없고 담대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것도 힘이 없는 거야. 체력에 힘이 없어서 땅도 못 팔고 돈을 빌리자니 구걸하자니 쪽팔려서 못하니까 뭐 먹고 살아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하나 잘한 게 있어. 자, 이걸 배우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여기서 힘이 두 가지 나오죠. 이 두 가지 있으면 좋잖아요. 첫째는 체력의 힘, 땅을 팔 수 있는 힘이죠.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힘, 체력을 써서 뭐 짐을 날릴 수 있는 힘, 택배 일도 할 수 있는 힘, 계단 올라갈 수 있는 힘, 상차 하차할 수 있는 힘이죠. 이걸 여러분이 키우고 또 때로는 담력도 키워야 돼요. 담력, 배짱도 키워야 됩니다. 배짱. 목사님은요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를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야간 고등학교. 야간 고등학교 뭔지 아시죠? 밤에 공부하고 낮에 일하는 거야. 낮에 일해. 낮에 뭐 했냐면요, 공장에 다녀서 공장에서 일했어요. 공장 알죠? 제가 고향이 인천인데 인천 남동공단에 공장 다녀가지고 공장에 일을 했어요. 공장에서 별거 다 해서 공장에서 화공약품도 만져보고 여러 가지 뭐 큰 쇳덩어리 프레스도 찍어봤어. 프레스 알아요? 착 하다가면 물건 집어넣으면 착 찍어 나오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손가락 잘려. 그것도 해봤어. 또 뭐 했냐면은 고등학교 때 길거리에서 야채 장사를 했어. 야채 장사. 길거리에서 어떻게 노점상을 했다고. 노점상. 야채 하다가 팔았어. 근데 얼마 하지 많이 못했어. 장사가 안 돼서 그만 때려쳤어. 또 뭐 했냐면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화장지 팔아다. 화장지. 여러분 두루마리 화장지 있죠? 지금 이렇게 쌓여있잖아. 옛날에는요 10개짜리를 봉지에 넣어서 팔았는데 어떻게 팔았냐면은 그렇게 새로 나올 때야 자전거에서 막 그걸 대리점에서 뽑아다가 싣고 이제 가게집이지. 가게집, 식당 이런 데 그 도로가에 가게집 막 들어가서 팔러 다녔어.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아르바이트 하는데 어른들은 돈이 안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입이 좀 됐어. 그거 팔면 이익이 남거든. 무조건 물건을 팔면 남는 거야. 재밌더라고요. 그래 또 뭐 했냐면은 제가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그 손톱깎이를 팔았어. 손톱깎이. 요즘 손톱깎이 팝니까? 다 있는데 제가 그것도 했어. 그 당시엔 그게 손톱깎이가 새로 나와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일반 버스 있죠. 뭐 우리 여기 뭐 예를 들면 23번이 여기 105세 오더라고. 목사님 버스 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타봤더니 진짜 편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타는지를 몰라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카드 찍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이게 어려워졌어. 못해가지고 하도 안 해봐가지고. 근데 한번 탔더니 좋더라고. 근데 그런 버스를 내가 올라타가지고 사람들이 앉아있는 데서 이 손톱깎이 팔았어. 목사님이. 괜찮죠, 그렇죠? 부끄럽시 없이 한 거란 말이에요. 별거 다 했어요. 영업사원대였어요. 가정집을 다니면서 책 팔러 다녀요. 책 팔러 다녀요. 책
전직 같은 거 팔아 다녔어요. 전직 같은 거 문 두드리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걸 팔아 다녔어요. 공장에 가지고 단체로 가가지고 책 판매 전집들을 쫙 내려놓고 공장 직원들한테 이렇게 카드 긁는 걸 다 했어. 카드 책을 팔아가지고 카드 해서 하는 거. 또 뭐 했냐면 내가 목사님 한 게 많아. 수금 사원 돼서 수금 사원 돈 받으러 다니는 거 했는데 못할 짓이야. 그게 막 압박을 해야 되고 소리 질러야 되거든. 별거 다 했죠. 공사장 해가지고 철근도 메고 아파트 계단에서 벽돌 지고 올라가고 그리고 수도 파이프 매다가 땅 팔아 다니고 별거 다 했어요 목사님이. 그런데 그걸 하면서 굉장히 담대함을 많이 키웠다. 담대함. 그리고 이제 일부러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도사 때는 전철에 올라타 가지고 전철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전철에. 그래서 가운데 서서 전도를 했어. 전도하기보다 뭐 이거는 설교에서 전도한다기보다도 그냥 담력 훈련시키려고 한 1년 동안인가 했는 거예요. 1년 동안. 정인 전철. 지금은 사람 많아서 못하지만 그 대신 신학생들은 막 담대하게 전하는 게 있거든. 그 실력을 담력 키우려고 했어. 일부러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어. 좀 다 했어. 별거 다 했어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느낌이 오더라고. 담대함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와서 했는데요. 뭐 여러분이 꼭 그걸 하라는 건 아닌데 일단은 뭔가 배짱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빌어먹을 힘도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 사람은 근데 보니까 빌어먹을 힘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떤 힘을 키워야 될까? 어떤 힘을 키워야만이 앞으로 인생에 성공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떤 걸 키워야 될까 여러분들? 저는 첫째 키울 것이 인맥이다라는 거예요. 인맥. 인간관계의 힘이라는 거죠. 이거를 SOT 대한학교에서는 네트워크 파워라고. 네트워크 파워. 이건 뭐냐면요, 나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팀을 이뤄서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돕자하여 같이 일하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동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누군가 나와 동무가 돼서 같이 어떤 일을 처리하는 힘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인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 인맥이에요. 부모님이. 그래서 부모님 찬스를 하잖아.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하잖아. 그러니까 아빠 엄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맥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방 누가 사주고 옷 누가 사줘? 여러분 용돈 누가 줘? 부모님이. 그게 여러분 일종의 인맥의 시작인 거야. 근데 여러분 고아는 힘들겠죠. 고아 처음부터 인맥이 없어. 그렇죠? 목사님은 인맥이 없었어. 우리 어머니 일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 없이 살으니까 인맥이 없는 거죠. 그리고 힘들었어. 우리 아버지는 저를 안 도와줘가지고 중학교를 못 가게 해가지고 남의 집살이를 했으니까 참 불우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손가정 고아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인맥을 키우는데, 근데 오늘 여러분이 불의한 청지기는 뭐 땅 팔 힘도 없고 빌어먹을 힘도 없는데 인맥에 대해서 인맥을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나쁜 짓이지만은요,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거래한 사람들에게 거래처에 약간 탕감해주는 빚을 진 사람을 갖다가 뭐 100만 원 빚으면 95만 원 해, 뭐 90만 원 해가지고 10만 원 탕감. 이 주인 보면 죽을 놈이야. 이놈 감옥 가는 놈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훗날에 자기가 퇴직하게 되면 쫓겨나게 되면은 그 빚을 지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부담 책무를 지게 해서 자기를 돕게 만드는 방법을 쓴 거야. 쉽게 말하면 잔머리 쓴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을 주님이 이제 옳은 건 아니지만은 주님이 칭찬한 게 뭐냐면 목적이 이거거든. 비유가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이 더 똑똑하다라는 거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를 강조하는 것이지 이것이 옳다라는 건 아닌 걸 명심하셔야 된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인맥을 만들었다는 인맥. 이걸 중국에서는 관시라 그래. 관시, 관계. 그래서 여러분이 권력자를 아는 것, 자기의 동문이 부잣집 사람, 그럼 같이 동문을 맺으면은요, 그 사람이 자기를 청구하고 회사에 요직으로 올려주겠지. 친구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도 서울대학교 스카이라고 유명한 대학 가는 거는 거기에 동문생이어서 거기에 재벌가의 아들도 있겠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국회의원도 있고 대통령 아들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 맺으면 아무래도 친구 뺑 믿고
좋은 길을 인도받을 수 있고 소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동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문.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윗도 왕이 된 이유는 도망다니면서 인맥을 키운 거예요. 400명의 친구를 많이 새겼죠. 도망다니면서. 그게 사무엘상 22장에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방법이긴 하지만 진정한 인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럼 뭐가 중요할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좀 낮아짐, 겸손한 사람이 돼야만이 여러분이 끌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대적을 하고 경계를 하고 그래요. 너무나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없어. 좀 낮아지고 좀 약간 부족해 보이는 듯한 모습을 가져야만이 접근하기 좋은 거야.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가까이 하죠, 그렇죠? 왜냐면 어린아이는 순수하니까 약간. 근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면 경계하겠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애완견을 좋아하는 것도 꼬리를 흔들면서 오는 거거든.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특징이 낮아짐, 겸손한 사람들은 친구가 되지만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많이 아는 척하면은 친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어른들 동창회 모였을 때 만났는데 자기 아들 자랑하고 우리 아들이 뭐 집 사줬어, 차 사줬어 하고 우리 아들 이게 성공했고 승진했어라면은 동창회 가면은 자기 이축감이 든대. 어떤 사람들은 동창이.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야. 자기 아들 딸 자랑하고 며느리 자랑하니까. 그래서 그게 뭔가 잘난 척하면은 좋은 거 같지만 상대방에게는 이해감이 들고 거리감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자랑하지 말고 잘난 척하는 게 좋은 거예요. 뭔가 부족할 때 친구 되는 거야. 그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됐다고 막 그러면요, 뭔가 이렇게 멀어진 사람 같아. 우리 암만 사람 같고 멀어져요. 저는 일체 자랑 안 하거든. 본인들이 얘기하면 몰라도 일체로 우리 뭐 교회가 이랬어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아요. 전 나타내질 않는다는 거지. 왜냐면 알거든. 내가 자랑할 때 그들은 죽어요. 내가 우리 아들 자랑할 때 자기 아들이 목사가 하는 사람들은 죽어요. 이런 것도 조심해서 우리는 굳이 이렇게 경계심을 갖고 멀어지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들이 드러내고 말하면 반응할 뿐이지 일부러 말한 적은 별로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겸손, 낮아짐이 중요한 인맥이고, 그래야 낮아진 곳에 사람이 모여. 낮은 곳에 모든 것이 물이 모이는 거야. 높은 곳은 독약 청청인 거야. 고상한 척한 사람들은요 친구가 없어요. 나 홀로 잘 나가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말고 자랑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그다음에 여러분이 정직함이 중요한 거예요. 정직함. 이 사람이 정직하게 되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요. 정직이 중요하다.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저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러면요 사람이 그를 믿게 되고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약속 잘 지켜야 되고요. 한 번 내뱉은 말은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나라의 그 방산업체들이 인기 짱인 이유는 뭐냐면 외국과 거래할 때 약속된 납기일을 꽉 지킨다고. 납기일이 뭔지 알아요? 물건을 수주할 때 어느 날 며칠까지 미사일을 몇 대를 갖다 달라, 탱크를 갖다 달라면 또 갖다 준대요. 야, 어떤 나라는 막 그래서 어기고 뭐 연질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신뢰가 없는 거고, 그 약속을 못 지키면은 신뢰가 깨지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딱 그 날짜에 딱 납기하니까는 가격 싸지, 납기를 잘 지키지, 속도 빠르지니까 우리 대한민국 방산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 번 내뱉은 말은 정직한 것은 바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할 때도 계약을 할 때도 여러분 얼마에 딱 계약 떨어지면 나중에 손해가 나도 그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뒷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거를 내가 손해 나더라도 나중에 무슨 뭐 반드시 그 물건이 새더라도 다시 하나를 더 주더라도 그 사람에게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분실 낼 경우에는 반드시 그 물건을 도로 갖다 주면서 손해 나도록 그렇게 하면서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 신뢰가 깨지면은요 다시는 그 물건을 사지 않게 되고 댓글이 달려가지고 그 회사의 상품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맥은 정직과 신뢰, 약속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앞으로 명심하셔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르신들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맥이 됐을 때
남에게 소개해도 그리고 안심이 되는 사람인데, 거짓말하고 뻥친 사람들은 절대로 소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깨트리기 때문에 내가 무슨 욕을 먹으려고 그 사람을 소개합니까? 안 돼. 그래서 정직하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될 때 이것이 인맥의 성공의 원리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목표를 잡아야 돼.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거죠. 목표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으면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심이 되는 거죠. 자,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셨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저는 목표로 예수 닮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권위적이지 않고 낮은 쪽으로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냥 내려간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낮다고 뭐 천한 사람이 아니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낮아짐, 겸손함, 부족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사람이 친구가 되지요. 나원 잘났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 안 모여. 그게 겸손도 전략이에요. 낮아짐도 전략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떤 힘을 키워야 하냐면은 문제를 극복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문제를 극복하는 힘. 우리는 세상에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일반 은총이지만, 콩심은 콩나고 1 더하기 1은 2지만, 근데 1 더하기 1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콩 심어도 콩이 안 나고 다른 게 나오는 거 있어.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다시 말해 불가항력적인 거. 내 힘으로 해결하는 데는 변수가 있다고. 리스크라 그래. 리스크. 코로나의 리스크. 이란 전쟁 터질지 누가 알겠어. 내 힘으로 안 돼도 타이한 환경의 변수가, 이 변수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힘을 키워야지 살아남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문제를 역전시키는,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야. 복음. 아마 거의 이것이 굉장히 많이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극복하는 힘을 가지면 이 사람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어. 자, 대표적인 거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요셉의 이야기를 띄면은, 요셉은 자, 이걸 가장 잘한 거야. 자, 노예라는 문제를 만났는데, 자, 이 노예라는 그 한계를, 운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극복이 된 거 여러분 잘 여러분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일단 내 마음부터 바뀌어져야 돼. 자, 노예를 노예로 여기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지. 생각의 전환점인 거야. 생각에는. 자, 형들이 팔아서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아, 나는 팔자도 더러워. 아, 우리 형님들이 나를 배반해가지고 나는 가족끼리도 배반당하는 비참한 인간이야. 그리고 노예로 전락했어. 내가 살아서 못할까? 쪽팔리고 망신자리고 죽어에 마땅한 인간이야. 내 운명팔자 더럽구나. 개새끼들 이러는 거죠. 죽일 놈들 이런 거야. 그럼 그대로 가는 거야. 살인자가 되고 이를 갈고 악을 팍팍 갈면서 복수의 화신 되는 거야. 이러면 인생이 쫑나는 거야. 문제에 진 거지.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어. 아니야, 내가 노예로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큰 인물로 우리 가족과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형들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나를 노예로 변장하여 내가 판 굉장히 훌륭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바뀐 거야.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 이거를 생각을 바꾸는 거를 복음의 해석이라 그래. 복음 해석. 이것이 여러분에게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될 거예요. 일단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하려지 말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해석하고 생각으로 먼저 극복해 나가고 좋게 만들어 버리는, 이것이 돼야만이 문제를 극복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요셉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노예로 팔린 거란, 자기는 가족에게 배반당한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예로 변장되어 온 사명자라는 거야. 굉장히 바뀌었죠, 그렇죠? 여기서 순간 바뀌는 거야. 이것이 노예가 아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예라는 신분으로 이장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문제 극복의 열쇠, 복음적 사고의 전환점이라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배우는, 이것이 부활이야. 생각의 부활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이 이제 가져야 할 힘은 지식의 힘이야. 지식의 힘. 자, 여러분 많은 걸 공부를 해야 돼요. 학교 다니면서 수학, 영어, 법률 지식, 의학 지식, 많은 지식을 쌓고, 그래서 이 세상에 돈을 버는 거는 정보를 버는 거야. 정보. 유튜브 방송, 노래, 유튜브, 먹방, 해외 여행, 블로그 이런 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나는 못 가지만
그 유튜버들이 중국, 뭐 아르메니아, 파키스탄, 싱가포르, 뭐 유럽 여행, 몽골 이런 다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막 가잖아. 그래서 우리는 못 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녀온 여행기를 찍어서 올려야 되면은 그 지식에 얻고 싶은 사람이 거기에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조회수가 되면서 그것으로 그들은 돈을 버는 거야. 조회수를 따라서 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 방송 조회수를 올리는 거지. 구독과 이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있잖아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를 팔아먹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이 힘이죠. 영어를 잘 알고 수학 문제를 잘 팔고 법률 상담으로 변호사가 되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 법률 지식 가지고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이 힘이니까 여러분 많은 남이 따라올 수 없는 지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많아서 탁월한 지식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렇죠? 어쨌거나 그러나 기본적인 것들은 지금도 유효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다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심이냐면 돈을 버는 심을 가져야 돼요. 돈을 버는 심. 돈을 버는 심. 이 돈 버는 심은 뭐냐면 자본주의는 우리 살고 자본주의 살거든요. 공산주의는 공공의 배급, 공공 생산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노력할 힘이 없어. 공산주의는 발전이 안 돼. 자본주의는 돈을 가지고 투자하여 더 다른 잉여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본주의야. 그래서 자본의 심은 투자의 심인 거죠. 그래서 종잣돈이 중요해요. 종잣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시드머니가 있어야 돼요. 자, 시드머니가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죠. 이란과 지금 전쟁하고 있죠. 주식이 엄청 떨어졌어. 그리고 이때는 돈 있으면 사놓으면 좋아. 왜냐면 전쟁이 끝나거든. 언제가 끝났거든.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막 사들여. 그래 나중에 전쟁 끝나면 올라. 그 차액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시드머니 없어 못 하는 거죠. 세상에는요 차액을 남기는 돈 벌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이 이게 시드머니 종잣돈인데 만약에 1억 있으면 1%면 얼마 될까요? 여러분 100만 원이 오른 거야. 그렇죠? 여러분 10억 있으면 1%면 100억 있어 100억. 그러면 100억 있으면 10%는 10억이고 1% 1억이 오는 거야. 100억에 100분의 1이니까 이렇게 순간 달러. 1시간 만에 1억 벌 수도 있어. 100억이 있으면. 근데 그 100억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투자의 법칙을 안 사람이 유대인이야. 그중에 특별히 로스차일드 가문 있죠. 로스차일드 가문 아세요? 세계 최고의 가문, 은행 금융을 잡은 미국의 뉴욕 일가의 금융업을 잡은 사람이 로스차일드 가문. 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 재주가 탁월해. 돈을 굴리는 심이. 특히 정보의 심.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거잖아요. 1815년에 나폴레옹과 영국이 전쟁을 해. 그 유명한 워터루 전쟁이야. 이때 여러분이 이제 영국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 바로 정부 공식 발표보다 워털루 가문의 정보원이었어요. 자, 중요한 거예요. 하루빨리 접했는데 셋째 아들이 투자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지금 나폴레옹 프랑스거든요. 프랑스와 영국 전쟁이란 말이야. 나폴레옹이 이길 줄 알고 진군했는데 그 영국이 이기는 건데 이거를 정보를 먼저 알고 이제 선취를 한 거여 가지고 셋째 아들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어. 거짓말로. 영국이 패배한다고 영국이 이긴 줄 알았는데 머리를 쓴 거야. 거짓 정보를 하는 거야. 영국이 패배한대 그러는 거야. 했더니 그러면서 영국이 패배한다면서 자기가 일부러 패배하는 거로 자기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갖다가 영국 채권을 팔았어. 했더니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뭐냐면 다 멘붕에 빠져가지고 이제 다 지금 사람마다 채권을 다 팔았어. 그러니까 채권이 파니까 따라줬죠, 막 그지. 그때 이 사람들이 셋째 아들이 그 채권을 싼 가게 폭망한 걸 갖다가 다 몰래 뒤에서 사람 척해가 다 사버렸어. 자기가 사면 또 들키니까 다 떨어진 채권을 사가지고 근데 결국 뭐냐면 영국은 이긴 거거든요. 근데 거리수를 해가지고 다 쓸어버렸어. 그리고 오늘날 드디어 이제 나폴레옹이 지고 영국이 이겼어. 그랬더니 막 영국의 채권, 국가의 채권이 올라가지고 떼돈을 벌었어. 이게 여러분이 정보의 힘이고 정보를 활용한 전략이죠. 물론 이게 주식으로 말하면은 거짓 정보하는 것인데 하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의 그 채권을 사들여 가지고 다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은 이제 한 호에 사고 공포에 판다라는 말이죠.
그냥 그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 하나의 감정의 상황에 휘둘려 가지고 막 두려워서 막 팔아버리는 거죠. 요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증권을 해가지고 많이 사놨을 거예요. ETF, 그렇죠? 근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저도 샀거든요. 가만히 갖고 있거든요. 안 보거든요. 왜냐면 심리 싸움을 질까봐, 왜냐면 팔아버릴까봐 안 팔을 그냥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왜냐 이런 거에서 ETF 장기 주식 했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 그 시간에 차라리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있거나 좀 감옥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 있으면 잊어버린대요. 왜냐면 감옥에 안 가고 맨날 들여다보면요 심리 유동이 돼가지고 내 재산이 떨어질까봐 팔아버린대.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런데요, 삼성 주식이라든가 SK는 안 망하거든요. 그 회사는 안 망해요. 다만 심리적으로 요동하는 거야. 왔다 갔다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르거든요. 근데 그때 오를 때 팔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장기처럼 망하는 사람이 걸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갖고 내버려 두고 일대 이거예요. 더 떨어질 때는 더 사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회사가 안 망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망해요? SK하이닉스가 망해요? 여러분 애플이 망하냐고. 안 망하니까는 지금은요 계속 돈에 일비하지 말고 주식 수를 늘리는 거야. 돈만 있으면 돈이 없으니까 문제지. 그리고 여러분 전쟁은 끝나요. 언젠가 끝나면 오르거든요. 정상이 되고 더 오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조사 안 했지만은 겁나가지고 막 팔아제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 가려서 바보라고 부를 거예요. 바보라고. 바보들이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심리 싸움이야. 심리 싸움. 공포에 떨려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고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어. 보지 말고 컴퓨터도 못 하고 있으면 나중에 보면 올라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그 재산의 재정의 포트폴리오는 뭐냐면요, 월급을 벌면은 일단 11조를 띄어 10분의 1은 띄잖아요. 그런데 10분의 1은 무조건 저축을 하라고. 저축. 그 저축은 어떻게 할까? 은행 이자 넣으면 돈이 안 오르니까는 목사님 말한 것처럼 ETF 장기 투자에 넣어버려. 그리고 잊어버리고 20년 30년 찾는 거야. 그거는 무조건 10% 뜨고 나머지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 대신 여러분이 우리 청소년들은요, 청년들 마찬가지고 신용카드를 만들지 마라. 이거야.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마라. 예? 괜히 앞별로 쓰지 말고. 그래서 어른들은 어쩔 수 없이 갑을 상태로 계좌 긁지만은 청소년들은 이미 신용카드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많은 쪽으로 가야지. 나중에 무조건 카드를 긁어가지고 나중에 목돈 내가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금 살았거든요. 없으면 말고 있으면 쓰는 거예요. 남한테 절대 돈 안 빌리고 돈 꿔달라도 안 꿔줘. 없으니까.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적은 돈이라도 반드시 용돈을 받으면요, 10,000원을 받아도 1,000원은요 목사님 말했잖아. 모아서 뭐 주식 하면 좀 너무 안 되니까 2, 3만 원 하니까 여러분이 좀 추천 받아가지고 좀 모아서 하나씩 사놓고 계속 내버려 둬. 그래서 하여튼 저축이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른들은 월급을 타면요 반드시 10%는 여러분이 이렇게 투자하는 쪽으로 짱을 박아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없는 대로 쓰는 거지. 그때는 여러분이 쇼핑이라든가 이렇게 쓸데없는 거를 많이 줄여야 돼요. 막 눈에 TV 봐가지고 홈쇼핑 이런 거 봐가지고 휘둘리지 말고 그 돈 있으면요 차라리 투자를 하는 게 낫다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우리 투자하는 메리츠증권의 존니라는 분은 자기 집도 안 산대.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중요하죠, 그렇죠? 그 돈 가지고 뭐 산다는 거죠. 뭘 사? ETF 주식을 한다는 거죠. 어떤 나중에 그 얘기를 하고요. 자, 5번째는 여러분이 건강이 힘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건강의 힘. 자, 갈렙이라는 분은 85세에도 전쟁에 나갔어.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렇죠? 요즘은 80세, 90세가 그냥 능한 거야. 다 90세, 100세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실 것은 여러분이요, 지금 젊어서 건강해도 나중에 나이 들면은 여러분 문제가 올 수 있어. 그래서 평상시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를 조심해야 돼. 왜냐면 지금은 건강해도 쌓이게 되면 나중에 노화가 되면 그 쌓인 것이 병이 되는 거야. 참고로 여러분이요, 고기를 먹을 때 물고기 먹으면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 그렇죠? 근데 그것이 큰 물고기는 큰 미세 플라스틱이 나중에 그것이 내 안에 조직을 망하고 암이 될 수 있고 염증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큰 물고기, 참치 같은 거 큰 물고기 먹지 말라는 거야. 그 미세플라스틱이 쌓이는데, 근데 작은 물고기는 좋아. 왜냐하면 그것이 적으니까. 그래서 작은 물고기를 먹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24시 마트나 편의점 가가지고 막 패스트푸드 음식 먹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반드시 인공 감미료가 많이 있단 말이야. 지금은 괜찮아. 나중에 나이 들면 축적이 돼. 독이 축적돼서 염증이 발생하고 문제가 오고 잘못되는 것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져서 가급적이면 마트에서 파는 인공 음식 같은 거 많이 먹지 말고 색소 있는 거 먹지 말고 이거를 조심해서 여러분이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면 다 드러나는 거야. 나이 들면은 그때 작은 것이 쌓여서 큰 병으로 염증, 암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심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는 자기 관리의 힘을 여러분이 키워야 돼. 자기 자신의 관리. 이 관리라는 것은 항상 정상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힘, 흔들리지 않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줏대를 가지고 친구 따라 강당 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유흥에 끌리지 말고 친구가 가자면 가지 말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술, 담배, 여자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자기의 절제와 정조를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노할 줄 아는 사람들, 노할 줄 아는 사람들. 저도 이제 많은 유혹이 오잖아요. 유혹이 뭐냐면 저보고 언제 그러더라고. 물론 좋으시고 나쁘신데 저보고 경목을 하래. 경목이 뭔지 아세요? 경찰 목사. 근데 뭘 할 것도 없어. 근데 오히려 이제 가면은 예배 드려야 되는 건데 뭐 가서 뭐가 있어요? 뭐 나보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 경목하면 우리 청소년들 범죄할 때 뭐 얘기할 수 있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잡혀가는 것이지. 그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근데 목사님이 거절했어요. 왜냐면 난 시간이 없거든. 근데 거기 잡혀가면 또 거기서 모여야지 뭐 이런 거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저보고 서류 내라 그래. 하나 남았다고. 안 한다고.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절하는 심. 청소년던 친구들이거든요. 친구들이 목사 되기 전에 아무개 뭐 친구야 우리 어디 나와 술 먹으러 가자. 안 가. 너희들이 가. 나는 예배 가야 돼. 거절하는 심이 있어야 돼. 알렸죠? 어느 때 한 몇 년 전인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시골 목사님들 회에 가는데 목사님 교회 크니까 돈 좀 보내줘. 뭔 소리요? 500만 원 보내줘.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무슨 500만 원이 A일이며 나 안 해. 삐졌어 그래가지고 목사. 내가 뭐 그런 소리 한다고 줄 거예요?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나한테 뭐 나보고 너 나이도 많고 선배라고 생각하니까는 나보고 뭐 보낸다라고 뭐랄까 자기가 카리스마 있는 것처럼 이 목사 500만 원 보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개 목사 안 보내 그러지. 아니 기분 나쁘더라고. 세상에 뭐 보내려면 목사님 좀 죄송한데 이런 일이 있더라. 말을 잘못해서 그래요. 근데 시골 목사 어려운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감동돼가지고 100만 원 보낼 수 있어. 근데 나보고 500만 원 보내가지고 에라이 100만 원 놓쳤다네 그래 속으로. 지금도 삐쳐가 전화 안 합니다. 자, 내가 말한 건 뭐냐면요. 거절할 수 있는 심도 필요하다. 그것도 능력이라는 거지. 안 돼. 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노회장 나가야 되는데 나 바빠서 안 돼. 내가 할 때 할 거야 했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 근데 계속 나한테 말하길래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그거 안 한다. 그거 가서 할 거 뭔데 내가 필요할 때 할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우리는 줏대를 가지고 여러분 끌려다니지 말고 노할 때 노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지. 제가 말하는 거는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줏대를 가지고 쉽게 끌려다니지 않는 한번 따라합시다. 줏대 있는 사람이 되자. 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아멘. 이거 자기 관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쉽게 세상의 유혹과 풍랑에 밀려다니지 말고 자신만의 주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멋진 사람이죠. 이리저리 바람에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이 줏대가 없지 말고 줏대를 갖고 살자는 거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엘리오라, 우리 워시팀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힘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엘리오라 워시